반갑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문기균입니다. 오늘 주제는 노화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고령화 사회가 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저도 이런 시니어 트레이닝이나 뭐 회원분들 중에 어르신 분들이 꽤 계셔서 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주제입니다. 예.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각종 TV 매체라든지 SNS 상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되는 것. 예. 이로 인해서 각종 합병증, 수명, 낙상과 연관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최신 연구에서는 근감소의 개념, 즉 근육의 양만 보기보다는 근육의 기능인 근력이라든지 그 이상을 넘어서 근파워까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논문은 이 두 가지 논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익숙한 단어 근감소를 넘어서 다이나페니아, 파워페니아 같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운동 처방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감소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근감소는 영어로 sarcopenia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개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임상적으로 잘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노인의 건강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근감소의 개념이 근육의 기능보다는 근육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건데요. 보통 인바디 같은 체성분 분석기로 측정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장비들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류가 물을 잘 통과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장비들입니다.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잘 흐르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지방 같은 조직은 전류가 잘 안 흐르는 이런 특징들을 잘 이용해서 이 차이를 측정해서 체지방량이라든지 제지방량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추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에 따라서도 이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나 물을 얼마나 섭취했는지 잘 섭취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도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측정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를 수 있다. 그런 오차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 장비를 사용할 때 오차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정말 잘 세팅해서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해서 진짜 정확하게 근육량이라든지 지방량을 이렇게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해도요. 이게 곧바로 근감소가 낙상의 위험, 사망률,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랑 직결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근육 양과 근육의 기능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근육량과 근육의 기능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100% 일치하지 않거든요. 근육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근력이 강하다든지 움직임을 잘 조절한다든지 빠르게 뭔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디빌더들은 근육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육량이 많다고 해서 근육의 기능이 좋다라는 가설이 맞으려면 모든 운동 종목에서 보디빌더들이 가장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보디빌더들이 올림픽 모든 종목에서 입상권이라든지 1등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몸의 이런 근육들의 모든 기능이 우수하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깨기 위해서 다이나페니아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다이나페니아. 이게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근력이랑 파워랑 같이 기능이 떨어져서 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를 다이나페니아라고 개념을 잡았는데 연구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보니까요. 한 220개의 연구에서 실질적으로 파워를 측정한 연구는 두 개밖에 안 되더라. 예. 나머지 99.1%는 전부 최대 근력, 악력 같은 최대 근력을 측정해서 뭐 결과를 내놨더라. 실질적으로 파워를 측정한 데이터는 0.9%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원래는 근력과 파워 감소를 모두 통칭해서 개념을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에서는 지금 이제 근력밖에 보지 않더라. 거의 대부분 0.9% 빼고는 전부 다 근력만 보더라. 최대 근력만 보더라. 실제로 파워는 빠져 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워가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나 근력보다 고령자,
특정 질환자, 또 뭐 자식 생활하는 사람, 신체 활동 거의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의 낙상 위험이라든지 보행 속도, 그리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생활적 능력이랑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파워라는 거는 단순히 근력만 보기보다는 힘만 보기보다는 속도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근육 양이랑 근력보다 파워가 훨씬 빠르게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는 게 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념을, 파워라는 개념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들고 온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격근의 파워는 고령자의 신체 기능 향상과 낙상 감소에 있어서 근력과 근육량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질병, 질환, 신체 활동 부족을 나타내는 더 민감한 지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워페니아라는 용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근 감소, 사이코페니아, 그리고 근력 감소, 다이나페니아로만 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파워페니아에 더 집중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연구에서 파워의 개념이 노인, 특정 질환자, 신체 활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능적인 수행 능력을 예측하는데 가장 나은 지표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노인의 낙상 예방에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뼈 강도, 그 다음에 신체 구조의 건강, 그리고 기능, 더 나아가서는 인지라든지 뭐 동기부여, 삶의 의지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파킨슨병, 당뇨, 근감소증 같은 이런 특정 질환자에게 근력보다 파워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근육량만 바라보기보다는 근력만 바라보기보다는 속도의 개념이 들어간 이 파워를 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약간 중복되는 파트이기도 한데요. 이 연구에서 이런 내용들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노화가 진행되면서 파워가 떨어지는 게 근력이 떨어지는 비율보다 더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화가 진행되면서 골격근의 파워가 근력보다 인간의 신체 기능 및 낙상 감소와 더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 같은 이런 요인을 포함한 이 파워라는 개념을 단순히 근력이랑 똑같이 보기보다는 조금 따로 구별하고 약간 접근도 다르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량, 근력, 파워 모두 이게 약간 다른 개념으로 구별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 저항 운동 이런 것들 할 때 동작, 횟수, 뭐 무게 이 정도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 동작이 충분히 학습이 되고 이제 이게 익숙해졌을 경우에는 속도의 변수까지 함께 가져가는 게 좋겠다. 예. 요게 제가 좀 주장해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도 시니어 트레이닝의 비중이 좀 높고, 그다음 60대 이상 회원님들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속도의 개념을 같이 넣으려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스쿼트를 시키더라도 이제 이게 동작이 좀 익숙해지면 단순히 무게, 횟수 이런 것만 집착하기보다는 처음에 무게를 적절하게 들고 요거를 이제 천천히 조절하면서 내려간 다음에 어, 충분히 내려온 상태에서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내려놓고 회원님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와 보세요. 이렇게 제가 큐를 줍니다. 이런 방법들이 한 가지 예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히 운동 동작 마스터했다. 그럼 끝. 이게 아니라 또는 중량이나 횟수를 더 올려야지. 이런 접근도 좋지만요. 속도가 들어간 운동, 뭐 점프 같은 것들 아니면 스쿼트 같은 동작에서도 특정 구간을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이런 트레이닝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시니어분들 또는 아까 말씀드린 파킨슨, 당뇨 뭐 이런 특정 질환자분들, 자식 생활을 하시는 이런 분들의 건강을 좋게 하는데 필요한 방법일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페니아를 측정하고 분류하는 방법, 이런 접근 방식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나와 있는 측정 방법은 뭐냐면 점프 테스트, 그 다음에 의자에서 일어나서 다시 앉고 뭐 이런 속도를 측정하는 테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들도 모든 사람한테 모두 똑같이 측정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연령, 뭐 전반적인 신체 기능 상태, 평소 활동량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약간 다르게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라든지 신체 활동을 열심히 하신 시니어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몸관리를 엄청 잘하시고 신체 기능이 좋으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보면 기준 점수보다 훨씬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난이도가 높고 뭐 이런 그 부하가 많이 걸리는 점프 테스트 같은 게 조금 더 적합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젊은 사람인데 몸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신체 기능이 낮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과격한 이런 점프 테스트보다 좀 더 난이도가 낮고 약간 더 안전한 이런 의자 테스트, 예,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가 더 적합할 수 있겠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또는 뭐 신체 활동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 꼭 경각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쓰고 있는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요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 수치 안에 못 들어오시면 요거 조금 미래의 낙상이라든지 사망률, 질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될 확률이 높으니까 꼭 운동을 차근차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테스트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런 의자가 하나 필요합니다. 의자. 예, 의자. 그리고 이 의자의 높이는요. 내가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 정도 구부러질 수 있는 정도의 높이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손을 교차해서 제 카메라에서 이렇게 교차해서 어깨에 손을 얹어 놓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일어났다가 앉았다가를 5번 반복하는 겁니다. 예, 요때 완전히 다 일어나셔야 되고 완전히 다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고 5번 하고 앉는 것까지 시간을 재는 거거든요. 시간. 예, 시간을 딱 재서 이제 60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행 시간이 11.4초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 안에 들어오면 약간은 정상 범위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6초 이상을 넘어가면 요거는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대 이 기준도 여기 있고요. 80대 기준도 제가 여기 다 넣어놨습니다.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연령에서 15초 이상 넘어간다, 이 시간이. 그러면 낙상이라든지 입원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보면 되고요. 11초 이하로 들어온다, 이러면은 하지 파워 기능이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11초에서 14초 정도 걸린다, 요 사이 범위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화 이런 시작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14초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파워페니어의 가능성이랑 낙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왜 좋냐면요. 5번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를 통해서 하지 근육 파워를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행 속도 테스트에 비해서 노년층의 이런 사망률을 더 잘 예측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들 알아서 좀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몸이 안 좋으시거나 균형 잡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 하실 때 꼭 주변에 보호자라든지 좀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치면 절대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처방 방향을 단순히 무게, 횟수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움직임도 잘 나오고 숙달된 이후에는 속도의 개념까지 같이 들어간 운동 방법을 단계별로 집어넣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감소, 그 다음에 다이나페니아, 그리고 파워페니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근감소는 말 그대로 근육 양 감소, 다이나페니아는 근력 감소이지만 속도에 기반이 들어간 파워라는 개념이랑 약간 다르다는 거. 그 다음 파워페니아는 근력 곱하기 속도인 개념인 파워가 들어가게 된 거. 그 다음에 이 그림처럼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 근력보다는 이 파워가 훨씬 빨리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다는 것. 실질적으로 낙상, 신체 기능, 전반적인 건강에 파워가 가장 연관 있고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신 분들은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을 즐겨 하시거나 관심이 많으신 이런 시니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속도의 개념이 들어간 파워 트레이닝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논문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설명란에 방문해서 블로그 비밀 댓글이나 아니면 인스타 DM 보내주시면 제가 이 논문 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